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그 오실로스코프의 감세 프로브,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전기 기초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그 감세 프로브. 자, 여러분들 이 감세 프로브가 뭐냐 그러면요. 감세 프로브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뭐 파형이나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는 계측기가 오실로스코프거든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을 쟀다. 그죠? 전압을 재면은 뭐 예를 들어 120볼트가 나왔다. 그런데 120볼트의 파형을 알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파형인가? 그죠? 그러면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한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는 전압의 크기와 파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파형, 사인판지, 안 그러면 뭐 비정형판지, 안 그러면 그냥 고조파가 포함됐는지, 그죠? 이런 파형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 파형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계측기를 사용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그죠? 오실로스코프는 그 기초 전기 실습, 그죠? 전기 기초 실습에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각종 그 전압이나 전류, 특히 이제 전압값을 재면서 이제 파형을 같이 재는 기기가 오실로스코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전압을 재야 되는데 이제 파형도 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계측기에서 선을 갖다 대야 되겠죠, 그죠? 그 선을 갖다 대는 그 선,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그죠? 이 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전선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전선에 딱 갖다 대면 하나는 접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게 현재 220볼트다, 그죠?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러면 요 갖다 대는 팁, 걔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브라고 합니다. 이 갖다 대는 팁, 걔를 프로브라고 하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계측기는 작으니까, 여기에 2000볼트면, 그죠? 여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2000볼트를 계측기 가하면 계측기 물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계측기는 전압을 떨어뜨려서 실제 2000볼트면 감쇄율이, 그죠? 감쇄율,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의 비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배니까, 그죠? 10배로 감소니까 만약에 1차 전압이 2000볼트면 10으로 나누면 200볼트가 여기에 200볼트가 오실로스코프에 들어가서 계측기에는 곱하기 10을 해서 2000볼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감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는 감소와 같은 말이죠. 감소와 감쇄. 그러니까 1차 전압을 떨어뜨린다. 근데 이 문제는 몇 배로 떨어뜨린다고 돼 있죠? 10배로 떨어뜨린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1번 문제 보세요. 이때 프로브의 입력 전압 V1을 220볼트로 한다면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그죠? 어디 들까요? 감쇄가 10배니까, 그죠? 220볼트가 10배로 감쇄가 되면은 오실로스코프에는 22볼트가 뜬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오실로스코프의 내부 저항을 RS라고 하고 얘가 1메가옴과 CS는 200피코페럿의 콘덴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콘덴사 CS에 대한 뭐뭐에 대한 태분한의 등가 회로가 다음과 같다면, 그죠? 뭘 구하라는 거죠? 태분한의 등가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연습장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요. 이제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만요. 자, 잠시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요. 여기서 얘가 지금 프로브죠. 그죠? 근데 프로브는 보통 9메가옴으로 돼 있고 내부 저항은 1메가옴, 거기다가 그 내부에 콘덴사가, 그죠? 200피코페럿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요.
오실로스코프의 등가 회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의 등가 회로를 제가 한 번 더 간략히 그려보면은 여기에 외부 전압이 이렇게 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브의 저항값 9메가오음이 여기 있고, 그죠? 자, 9메가오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 이제 이거는 플러브고 기계죠, 그죠? 오실로스코프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저항이 얼마짜리 저항이냐 그러면 1메가옴짜리 저항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100, 200 피코페럿의 콘덴서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 콘덴사 CS에 대한 태분할의 등가회로. 그러면 콘덴사 CS에 대한 태분할의 등가회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ZB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콘덴사에 대한 태분할의 등가회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한 편이 되냐 그러면요. 누가 한 편이 되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편이 되고 얘네가 ZA가 되고 얘가 Z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원래의 문제에서 여기를 보시면 콘덴사 CS에 대한 태분할의 등가회로. 그러니까 CS를 별도로 떼었을 때, 그죠? 등가회로를 그리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RTH가 나오고 여기에 뜨는 전압이 ETH입니다. 이거 전부 다가 RTH, 얘가 ETH. 태분할의 등가저항, 태분할의 등가전압. 얘가 뭐라고요? 태분할의 등가저항. 얘가요. 태분할의 등가전압.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제 그 보면요. RTH 태분할의 등가 저항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죠? RTH.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고 여기에 이렇게 RTH 태분할의 등가 저항이 있고 여기 C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연결이 되면은. 자, 그러면 RTH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세요. RTH는 여기에서 AB다. 회로망 AB를 바라봤을 때 저항, 여기 만약 전원이 있으면 이 전원은 쇼트. 전압원이죠. 이게 전압원이면 쇼트, 전류원이면 오픈. 자, 이게 지금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전압원이면 쇼트를 하고, 쇼트가 뭐죠, 이거? 단락을 시키고, 얘가 전류원이면요, 오픈. 개방을 시킨 다음에 뭘 재라는 거죠? 임피던스 값을 측정해라. 자, 그러면 얘를 단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단락이죠, 쇼트. 쇼트, 그죠? 쇼트. 그러면 쇼트 한다면은 여기 있는 9메가옴하고 1메가옴이 뭐로 돼 있나요? 병렬 연결이죠. 그죠? 그러면 병렬 임피던스 값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 RTH는 바로 뭐냐? 그러면 9 플러스 1분의 9 곱하기 1. 그죠? 10분의 9 얼마죠? 0.9 메가옴이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죠? 그림 우리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지금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 0.9 메가옴. 그러니까 0.9 메가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9 플러스 1분의 9 곱하기 1. 얘를 뭐 시키면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 전압원을 이게 쇼트 시키면, 그죠? 쇼트 시킨다는 건 뭐죠? 단락시키면 얘하고 얘는 뭐로 연결돼 있죠?
병렬 연결, 그죠? 병렬,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하고 얘는 병렬, 병렬이니까 그죠? 9메가와 1메가의 병렬, 그죠? RTH, 이게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 그죠? 9 플러스 1, 9 곱하기 1, 얼마죠? 10분의 9, 얼마죠? 0.9, 단위가 뭐죠? 메가옴. 이해되시죠? 이래서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부분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0.9 메가옴, 그죠?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 그 다음에 태분할의 등가 전압,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물론 RTH 태분할의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그걸 구해 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확실히 이렇게 해서 0.9 메가옴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등가 임피던스 구해 볼까요? 등가 임피던스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뜨는 전압이 ETH가 됩니다. 이게 등가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AB 쪽에서 회로망을 쳐다봤을 때의 전압,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좀 지울까요? 자, 여러분들 얘를 지우고요. 이제 이 회로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C에 대한 태분할의 회로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얼마냐 그러면 얘가 210볼트인가요? 210볼트, 그죠? 그다음에 얘가 9 메가옴, 얘가요 1메가옴, 그죠? 여기서 전압을 살렸을 때 이렇게 뭐가 흐르죠?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전류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R분의 V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R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배로해서 9 플러스 1 메가옴의 전압은 여러분들 지금 이 주어진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220볼트네, 그죠? 220볼트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전류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죠? 10메가옴에 220볼트니까 어떻게 되나요? 22 밀리암페어가 되네, 그죠? 메가의 역수니까, 그죠? 메가의 역수니까 10의 3성, 그죠? 10의 6성이죠. 10의 6성이니까, 그죠? 10의 6성이니까 그 미리가 아니고 뭐가 되죠? 마이크로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10의 메가니까, 그죠? 10의 6성이니까, 그죠? 20의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 그죠? 그럴 때 여기에 뜨는 전압, 그죠? 여기에 뜨는 전압은 여기에 뜨는 전압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뜨는 전압 ETH는 여기에 뜨는 전압이니까, 그죠?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ETH는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I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저항값 1메가옴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10의 그 마이너스 6성 곱하기 10의 6성, 그죠? 그러면 22볼트가 되네요. 그래서 ETH 태분할의 등가 전압은 22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오실로스코프하고 오실로스코프의 등가 회로,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그 태분할의 등가 회로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이해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냥 실무 상황입니다, 이게요. 실제 지금 오실로스코프가 여기 있는 대로 거의 이와 비슷하게 내부 임피던스와 전압이 설정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이제 이 문제에서, 그죠? 나머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는요, 이거 이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시정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오실로스코프에다가 220볼트를 재면은 이제 전압이 이렇게 뜨겠죠. 220볼트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220볼트가 뜨는 시간, 이제 우리가 프로프로 220볼트를 딱 이렇게 찍었을 때 오실로스코프의 전압이, 이 전압이 이렇게 딱 뜨겠죠. 오실로스코프의 이 전압이 딱 뜨면서 220볼트 찍는데,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얼마냐, 그죠? 전압이 얼마 만에 뜨느냐, 전압이 뜨는 시간이 얼마냐, 그게 이제 시정수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RC의 직렬회로에서는 R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R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워는 어떻게 되느냐? RC 세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잠시 제가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RC 직렬회로, 그죠? 그럼 어디 되냐 그러면 RC, 그죠? 이렇게 직렬회로, RC 직렬회로일 때 시정수 타워는 R 곱하기 C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시정수니까 단위가 세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RC를 곱했을 때 진짜 시간 세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I라고 하는 것은 V에다가, 자, 우리가 보통 그 V라고 하는 것은, 그죠? C분의 1의 인테그럴 I dt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L의 dt분의 di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I는 뭐가 되는 거죠? I는 C에다가 dt분의 dv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암페라고 하는 것은 페럿에다가 세크를 볼트로 세크로 나누면 뭐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암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페럿이라고 하는 이 디멘전은 어떻게 되느냐? 페럿이라고 하는 디멘전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V분의 암페아 세크죠. V분의 암페아 세크죠. 얘가 이리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옴분의 1의 세크가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페럿이라고 하는 콘덴사 C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옴분의 1의 세크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은요, V에다가 di분의 d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V에다가, 그죠? V에다가 암페어를 나누고 세크가 되니까 얘는 옴 세크가 됩니다. 옴 세크. 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는 옴 세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럿이라고 하는 콘덴사는 옴분의 1 세크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R이 뭐냐 그러면 옴이죠. C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옴분의 1 세크라 그랬잖아요, 그죠? 디멘전이. 그러면 옴하고 없어지니까 세크죠. 그래서 타워는 RC 세크, 그죠? 시정수. 다시 말하면 이건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거 뭐냐 그랬냐면 지금 회로에 이런 220볼트인 구형파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다가 210도 펄스를 탁 잴 때 이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에 220볼트가 탁 떠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프로브를 딱 가졌을 때 몇 초 만에 오실로스코프의 전압이 뜨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지금,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이거를 지우고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구형파거든요. 우리가 이런 파를 구형파, 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펄스파, 그죠? 이런 지금 펄스파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이 파가 딱 이렇게 떠야 되겠죠, 그죠? 내가 프로브를 딱 갖다 대면은 전압이 탁 떠야 되는데 그게 몇 초 만에 전압이 뜨느냐, 그게 시정수입니다. 그러면 등가이로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태분의 등가이로 풀어봤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 요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 전압이 뭐죠? 요 전압이 태분한의 등가 전압, 그죠? 등가 전압. 요거 뭐라 그랬죠? 태분한의 등가 저항인데 사실은 임피던스죠, 그죠? 임피던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타워라고 하는 RC는, 그죠? 세크라는 걸 알았다, 그죠? 근데 R이 얼마냐? 0.9 곱하기 10의 이제 메가니까 6성, 그죠? 메가옴 곱하기, 그죠?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세크, 그죠? 그러면 0.9 곱하기 200이니까 180인가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러니까 180 마이크로세컨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브로 구형파를 탁 찍었을 때, 그죠? 180 미리 마이크로세컨드 만에 응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 말은 프로브로 우리가 전압을 측정했을 때 즉시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이 밑에, 그죠? 이 밑에, 그죠? 이 문제가 숨겨져 있네. 그죠? 문제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기가 몇 세컨인가, 그죠? 이거는 이제 주기가 몇 세컨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정수, 그죠? 여기 시정수, 그죠? 여러분들 이 시정수를 우리가 구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응답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브를 가져냈을 때 이런 등가이로를 갖고 있는 그 오실로스코프 회로에다가 외부 전압을 쟀을 때 응답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인가 전압이 10kHz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220V의 펄스 파행을 여러분들 보여줬잖아요. 그죠? 220V 펄스 파행을 보여줬는데 이것의 이렇게 주기가 이것의 주파수가 얼마냐 그러면 10kHz를 하나만 딱 보여준 거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문제를 조금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 그러면요. 요 그림이 한 개만 보여준 거고 요렇게 됐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런데 요것의 주파수가 그죠? 얼마냐 그러면 10kHz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의 주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얘를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너무 내렸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주파수분의 1이니까 그죠? 10 곱하기 10의 3성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0.1 미리세크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0.1 미리세크라고 하는 것은 이 파형. 자, 여러분들 이 파형에서 이 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시간이 자, 여기서부터 똑딱 요 시간이 10미리세크. 그다음에 실제 프로브를 가져다 때 전압이 뜨는 시간이 180 마이크로세크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태분한의 등가 회로와 오실로스코프를 둘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문제.